대항해 시즌3-2 기계가 만든 전쟁. 1. 감도는 세계전쟁의 전운. 산업혁명이 만든 대량 살상 무기들. 신의 뜻으로 항해하던 시대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회사와 자본이 바다를 지배하던 시대도 막을 내립니다. 이제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기계와 과학의 힘으로 눈부신 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기술이 곧 인간을 파괴할 무기로 변하리라 예감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증기기관, 철강, 전기 등 신기술의 파급, 산업혁명을 완수해 문명을 바꾼 이 동력들은 전쟁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한편 유럽은 종교개혁과 이어진 산업혁명으로 민족국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세계 도처의 식민지를 둘러싼 후발국의 초조함과 자본과 기술 격차가 낳은 불균형의 긴장이 유럽 전역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신의 항해가 끝나고 회사의 항해도 끝나가던 그 시점에 인류는 전쟁과 함께한 대항해로 들어섭니다. 그 중심에는 진화된 산업화 무기가 있었고 그 기운은 곧 세계대전의 전운으로 급속히 번졌습니다. 이 뜻밖의 산업혁명의 실험장 미국. 신개념의 전쟁, 새로운 무기의 탄생. 산업혁명의 실험장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남부는 농업과 노예제, 북부는 산업과 자유를 대표했습니다. 신대륙에서의 봉건 질서와 근대 질서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고 우리가 노예해방 전쟁으로 부르는 남북전쟁은 신문명, 신질서를 향한 충돌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 최초의 산업화된 전쟁으로 불립니다. 증기기관과 철도로 병력을 신속히 이동하고 전신으로 명령을 전달했으며 철갑함이 해전을 바꾸고 연발식 소총이 전열 포병 전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사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 군인도 기술자도 아닌 의사 리처드 조던 게틀링. 이 총이라면 한 명이 100명의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만든 게틀링 건은 인류 최초의 대량 살상형 기관총의 원형이었습니다. 전쟁의 희생을 줄이려는 의도로 만들었지만 결국 다음 세기의 참상을 예고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3. 신무기의 런웨이. 1차 세계대전. 그러나 아직 서막에 불과했다. 1914년 사라예보의 총성이 울립니다. 유럽은 그 저변에 깔려있던 군비 경쟁과 민족주의, 그리고 독일의 늦은 자의 초조가 드디어 도화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여전히 나폴레옹식 전쟁을 상상하고 있었죠.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사가 만든 기관총이 돌격을 멈춰 세우고 양치기 목동이 고안한 철조망이 진격을 가로막았으며 병사들은 살기 위해 참호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악마의 삼형제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넘나든 것은 포탄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중세의 태포를 혁신시켰습니다. 강철 포신과 후장식 장착, 그리고 성형 장약과 철도 수송이 가능해지고 기계식 조준 장치까지 결합되어 포는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쏘는 산업형 살상 기계가 되었습니다. 이 포격이야말로 1차 대전 사상자의 대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선은 고착되었고 단 몇 미터의 땅을 두고 수천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프랑스 북부 솜 전투에서는 개전 하루에만 영국군 약 2만 명이 사망하게 되고 전쟁 중 유럽의 젊은 한 세대가 거의 통째로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정체된 전선함 가운데 또 새로운 돌파구형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탱크와 비행기, 그리고 잠수함이었습니다. 비록 기술과 운용은 초보적이었지만 다음 전쟁의 파괴력을 예고하기에는 충분한 어두운 서막이었습니다. 4. 완성된 신무기의 각축장. 2차 세계대전. 기술의 폭주, 지구 규모의 전쟁. 불과 20년 만에 세계는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이번 전쟁은 믿기 어려울 만큼 기술적으로 완성된 전쟁이었습니다. 땅에서는 탱크가 1차 대전에 허점 많았던 철교에서 벗어나 각국이 정밀 전차를 앞세워 기동전을 펼쳤습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의 꿈의 첫 비행 30년 남짓에 정찰기,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로 정찰, 기총소사, 폭격, 수송, 공중전까지 전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완전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항공모함이 바다 위의 지휘부 움직이는 영토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호호쇼우는
세계 최초의 전용 항모로 실전에 투입되어 본격적 항모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다 밑에서는 독일의 잠수함 U-보트가 함선은 물론 상선까지 사냥하는 보이지 않는 공포로 진화했습니다. 하늘을 넘어선 전장도 열렸습니다. 소련의 다연장 로켓 카츄샤, 일명 스탈린의 오르간과 독일의 탄도 비행을 구현한 V2 로켓. 전쟁은 우주로 향하는 기술의 문까지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후발국들의 초조함, 이른바 늦은 자의 초조가 전쟁 기술의 진화를 더 거세게 밀어붙였다는 사실입니다. 통일이 늦은 독일, 서구 충격을 뒤늦게 받은 일본, 그리고 고립 속에서 산업화를 강행한 소련, 이 세 나라는 모두 기술이 곧 생존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의 조급함은 과학기술과 군사력, 그리고 공업 생산력의 폭발적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기술은 평화 속의 진보가 아니라 불안 속의 경쟁에서 더 빠르게 진화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세계는 땅과 바다, 하늘, 그리고 그 너머까지 선진국들의 방어와 후발국들의 추격이 얽힌 지구 규모의 전쟁으로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5. 기술의 폭주, 인간성의 퇴화. 상상하기 어려운 무기들의 등장. 전쟁은 기술의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점차 기발함과 광기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독가스, 화염방 사기, 대전차 폭탄견, 병사들의 피로를 억누르려 투입된 암페타민계 각성제, 인간을 무기로 활용한 자폭어뢰, 카미카제 특공대의 옥쇄 작전까지. 한편 독일의 구스타프 열차포는 중량 1600톤, 구경 800mm라는 거대한 위력에도 하루 10발 내외 발사, 한 번 발사에 2000명 동원이라는 무모함을 드러낸 바 있었고, 반면 미국의 고스트 아미 육군 제23 특수부대는 풍선 탱크 음향효과, 가짜 무전 등으로 적을 속이는 기만전까지를 수행할 정도였습니다. 기계는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무자비했습니다. 기술은 진보했지만 파괴에 대한 조급함은 인간성을 후퇴시켰습니다. 문명은 발전했지만 양심은 쇠락하고 있었던 거죠. 6.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프랑스의 마지노선 대 영국의 다우딩 시스템. 또한 전쟁의 승패는 무기보다 관점에서도 갈렸습니다. 프랑스는 옛 1차 대전의 악몽에 사로잡혀 마지노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그 요새를 우회해 벨기에로 돌파했고, 프랑스는 천문학적인 군비를 투입했음에도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반면 영국은 다음 전쟁을 내다봤습니다. 다우딩 시스템, 레이더, 무전 지휘 통합망으로 독일 공군의 접근을 초기에 탐지하고 전략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정보전의 승리를 이끌어냈으며, 이 전략은 당시의 전세를 뒤집는 도화선이 됩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변화하는 전쟁에 과거의 관점으로 대응하면 패배하고, 미래의 위협을 잊고 혁신적으로 대비한 쪽이 승리합니다. 7. 전쟁의 전혀 다른 동력. 미디어, 심리, 정보전, 총과 폭탄만이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미디어가 새로운 무기로 떠오릅니다. 독일 나치는 인쇄물, 영화, 라디오를 동원했고, 히틀러의 연설과 괴벨스의 선전은 국민 전체를 전쟁의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일본 역시 라디오, 영화, 선전으로 제국 신민을 동원했습니다. 동시에 무선 통신의 발전은 원거리 작전과 실시간 교신을 가능케 했고, 암호전과 암호해독전이 전쟁의 새로운 핵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 콜로서스가 탄생했고, 전문 암호해독 부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결국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군의 암호해독이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로 이어지며 결정적인 전세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심리전은 광고 홍보 산업으로, 암호전은 전자계산과 정보기술로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버네이즈는 전시의 선전 기법을 평시 소비자 심리 조성으로 전환해 오늘날 프로파간다, 광고 산업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대항해와 산업화의 물결과 함께 인류에게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8. 전쟁이 남긴 빛과 그림자. 수천만 명의 희생, 그러나 새로운 세계의 출발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수천만 명의 희생을 남겼습니다. 핵폭탄은 길었던 전쟁을 끝냈지만
그 빛은 곧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잿더미 위에서도 문명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쟁의 기술은 평화의 기술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탱크는 자동차 산업으로, 수송기는 여객기로, 항공모함은 대형 상선이나 크루즈로, 로켓은 우주산업으로, 프로파간다는 광고, 소비자, 사회로, 암호의 독과 전자계산은 현대의 컴퓨팅과 정보산업의 토대로. 전쟁은 참극이었지만 인류는 기술을 다시 진보의 방향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이렇듯 기술은 윤리부재의 손에 쥐어질 때 문명을 파괴하지만 직업윤리와 책임이 깃든 손에 쥐어질 때 문명을 이끕니다. 맺은 말, 직업정신과 윤리, 그리고 다음 항에 캐틀링이 말했던 전쟁을 끝낼 무기는 결국 전쟁을 확장시킨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발 산업국의 초조함, 기술의 폭주, 윤리의 부재가 인류를 참혹한 바다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계와 무기를 만든 것은 직업인들이었습니다. 기계화는 필수였지만 윤리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 손이 양심과 윤리를 품을 때 기계는 문명을 구하고 그 손이 책임을 잃을 때 기계는 인류를 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 그 시대 우리는 무엇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곧 전쟁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광활한 대륙, 거대한 자본, 그리고 신도 전쟁도 아닌 자유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나라. 미국이 큰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음 이야기 대항해 시즌4 자유와 함께한 대항해. 세계대전이라는 혹독한 경험 속에 생겨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가치관. 이제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또 다른 항해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